아, 이 소식은 조금 놀랍네요.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 진짜 놀랍나요? 놀랍죠. 왜 놀랍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랍나요? 그러지 않나요? 안 놀랐어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놀라진 않았던 게 예상됐다.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떠나든지 그래서 가능성이 0%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데 놀랍긴 하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라모스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세비야와 레알이 아닌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되는 어떤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세비야도 좀 어색해. 세비야도 이제는 어색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랜 기간 또 몸담았었던 클럽이 아니고, 물론 이제 유스 출신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라모스는 쭉 레알에서 뛰었기 때문에 세비야에서의 유니폼은 그냥 옛날 사진으로 보거나 뭐 자료 영상 같은 걸로만 보았어서 아무래도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라모스가 이제 그쪽 출신이라서 이제 가끔 라모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안달루시아 사투리를 씁니다. 실제로 그쪽 사투리를 쓰는 게,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볼 때 맞다, 라모스 세비야 있었지, 약간 이런 그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일단은 재계약이랑 이적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라모스가 레알을 떠나는 게 발표가 됐죠. 레알 마드리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모스와의 결별을 컨펌을 했고, 구단은 6월 17일 오후 12시 반, 이게 한국 시간으로 봤더니 7시 반이더라고요, 저녁. 7시간 정도 차이가, 7시간 차이가 나니까 페레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주장 라모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건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모스는 이제 이 텔레마티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마 이게 뭐 그냥 화상 전화 이런 거를 통해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마 그 영상 이렇게 캠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줌이라고 하나? 그거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앞에 설 것이다. 왜냐면 이제 기자회견을 또 열기는 힘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은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이적을 함에 있어서의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라모스가 얼마만큼의 커리어를 이룩을 했고 또 어떤 선수로 이제 군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0506 시즌에 이제 세비야를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처음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됐죠. 일단 저희가 뭐 대본에도 이렇게 쭉 써 있지만,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 이제 표로도 쭉 띄워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고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671경기를 뛰면서 꾸준히 뛰었어요. 101골 40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어요. 웬만한 미드필드의 스탯이, 공격적인 미드필드의 스탯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치, 사실 공격수의 스탯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크고, 이 정도 공격수는 이제 못하는 공격수고, 보통 레알에서 600경기 정도 뛸 공격수면 어마무시한 공격수일 거기 때문에 골 스탯은 이보다 훌륭할 건데, 웬만한 공격적인 미드필드 뺨치는 진짜 대단한 스탯입니다. 진짜 공격적인 진짜 미드필더 뺨치는 스탯을 기록을 했고, 진짜 그 수비수임에도 이 정도 골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는 거, 진짜 페르난도 이에로 이후로 그런 골 넣는 공격수, 골 넣는 공격수, 당연히 공격수는 골 넣어야죠. 골 넣는 수비수의 그 좀 명맥을 라모스가 이어왔습니다. 이 또한 백신의 후유증이겠죠. 백신 맞은 지가 지금 몇 시간 됐죠? 12시간? 12시간 안 됐어요. 2시간 됐지. 12시간 안 됐죠. 저 백신 4시에 맞았는데. 12시간, 있으면 24시간이 안 됐구나. 이 또한 백신의 후유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네요. 일이 끝나는데 또 일을 하러 왔어. 그렇지. 이따가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또 중계가 없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계까지 있었잖아요. 뒤졌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라모스가 이렇게 됐고, 트로피가 챔피언스리그 4번, 이 중에는 3연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알의 그토록 영원했었던 라데시마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1314, 1516, 1617, 1718.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그리고 5번의 리그 우승, 그리고 2번의 코파델레이 우승, 그리고 수페르코파에서 4번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3번의 UEFA 슈퍼컵 우승, 그리고 마지막 피파 클럽 월드컵은 무려 4번.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4번 했고, 그 나간 클럽 월드컵에서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레알 소속으로 들어올린 이 메이저 대회 트로피만 총 22개. 참 라모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즌별로 챔피언스리그 인트로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 전 시즌 주장이 트로피를 드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잖아요. 라모스가 존나 많았죠. 한동안 계속 나왔어요, 진짜. 맞아요.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챔스, 코파델레이 이 3개 대회를 라모스가 있는 기간에 계속해서 레알이 또 이제 들어올렸고, 라모스 본인도 이 커리어에 이제 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좀 이 얘기가 많죠. 라모스가 과연 이제 21세기 최고의 수비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갑론을박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라모스가 21세기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에는 저는 이견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누구나 최고의 수비수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라모스 이름도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한 3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도 모르겠다. 이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근데 저는 그래도 라모스인데 대단하지 않나. 뭐 조금 확장해서 한 5손가락 정도에는 저는 무조건 라모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 뭐 또 뭐 푸일이라든지 이런 또 정말 대단했었던 뭐 알렉산더 네스타나 이런 또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21세기 축구의 그 역사를 쭉 되돌아봤을 때는 이때 세르히오 라모스라는 정말 대단한 센터백이 있었다라고 추억을 할 것 같고 이게 보통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선수가 은퇴를 했을 때 그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커리어가 조금 더 업되는 건 있어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라모스는 진짜 후대에 가서 더 좀 가치를 그렇죠. 좀 평가를 높게 받지 않을까. 팀 커리어가 훌륭하고 주장이고 또 스페인 대표팀의 황금기를 주역으로서 함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 월드컵이 있거든. 이 국대 커리어 또한 아주 훌륭한 선수여서 후대에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 뭐 우리가 라파엘 바란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정도 커리어를 이룩한 선수가 몇 없다. 근데 그 이전에 라모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라모스 보면 지단이랑 같이 뛰었어요. 그러네. 0506이 레알 때 같이 뛰었어. 그리고 나서 지단이 이제 은퇴를 하고 감독이 됐는데 그때 이제 라모스가 아직도 팀에 있었고. 그렇죠. 이 세월만 봐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정말 그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왔고 기량 자체도 사실 라모스가 확 꺾인 시즌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라모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비진의 이런 그 차이가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었지만 뭐 실력적으로는 저는 뭐 의심할 바가 없는 센터백이 아닌가. 위대한 주장, 리더십이 있었죠. 네, 라모스가 이제 쭉 주장을 했고 레알이 라모스 이후에 이제 마르셀로한테 주장 완장을 넘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04년 이후로 첫 외국인 주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르셀로한테 주장이 넘겨진다는 건 마르셀로는 잔류를 시킬 거라는 거네요. 근데 뭐 이것도 마르카의 어쨌든 추측이고 아직은 추측이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그런 전통이 좀 있다고 해요. 제1 1군에서 오래 뛴 선수한테 주장 완장을 주는 전통이 보통은 있는데 그랬었죠. 마르셀로가 지금 15년을 뛰었습니다. 맞아요. 라모스 오래 라모스란다. 마르셀로도 진짜 꾸준히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1904년에 이 페데리코 레부엘토라고 과테말라 출신의 그 외국인 주장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마르셀로가 만약에 완장을 달게 된다면 최초란다. 오랜만에 외국인 주장이 되게 되고 벤제마가 부주장에 선임될 거라고 하는데 마르셀로가 사실 올 시즌에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마르셀로는 꺾인 게 보이잖아. 라모스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르셀로가 경기를 못 나왔을 때는 벤제마가 완장 차고 경기에 뛰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라고 마르카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라모스 어디로 가냐. 그죠. 이건데 일단 아스에 따르면 라모스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 인터뷰를 통해서 네이마르도 라모스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라모스의 기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트리뷰나라는 우리가 또 가끔씩 다루는 언론인데 여기는 뭐 공신력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는 라모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게 된다면 킴펜베, 마르키뉴스 그리고 라모스 이 세 명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했더라고요. 멤버가 일단 정말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킴펜베도 팀 내에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존재감을 분명 어필하는 선수고 마르키뉴스는 말할 것도 없이 기량이 훌륭하고요. 여기에 라모스가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부상 이력이 좀 생긴 게 맞아. 약간 걱정이 되는 요소이기는 한데 나이에 따라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티아고 실바도 그렇듯이 그래 부상 많고 조금 뭔가 이제 나이가 좀 찼다 싶은 수비수도 마지막 V코치 태우는 거 우리가 또 봤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티아고 실바와 세르히오 라모스를 비교를 하면 전 라모스가 우위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거는 다 전 동의하시는 뭐 실력적을 떠나서 뭐 커리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그 티아고 실바도 지금 첼시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제 티아고 실바도 시즌 도중 중간중간에 부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라모스도 저는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 또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나. 그렇죠. 이 멘탈리티가 있으니까. 챔스 우승 DNA는 내가 봤을 때 수비수 중에는 최고야. 따라올 선수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 이 챔스 코리어가 지금 워낙 화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셋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마르키뉴스가 홀딩으로 올라가고 킴펜베랑 라모스를 조합하는 이 옵션 그리고 세 명을 3백으로 왜냐면 또 지단이 3백을 썼었거든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또 올 시즌에 그리고 이제 마르키뉴스와 킴펜베가 센터백을 보고 라모스를 뭐 홀딩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옛날엔 사실 파리 생제르맹 얘기 나오기 전에 세비야 복귀에 대한 얘기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몬치 단장이 좀 보류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모스가 이제 팀을 옮기게 된다면 리그왕 쪽이 좀 유력한 행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리그왕이 된다면 파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실 다른 팀에 가진 않지. 뭐 이제 파리가 올 시즌 우승을 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릴에 가거나 그럴 바엔 차라리 세비야 복귀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스토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라모스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 남은 바란의 거치가 레알한테는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란도 올 시즌에 뭐 떠난다 만다 얘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라모스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지 라모스는 이미 떠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알라바가 지금 합류가 이제 확정이 났고 알라바 바란으로 이렇게 좀 꾸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알라바 있으니까 바란 보내도 되겠지 이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알라바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마 미드필드 쪽 기용에 일단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요. 멀티 선수니까 일단 어디든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풀백도 쓸 수 있고 미드필드 쪽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을 팀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밀리탕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정말 잘했죠. 괜찮죠. 그래서 밀리탕을 한 축으로 좀 세우려는 계획도 일단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 시즌에 주축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나가버리는 거 리스크가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기량을 떠나서 그 선수들이 이 팀에 있을 때 어떤 트로피를 들어 올렸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밀리탕이나 또 뭐 저는 나초는 정말 인정합니다. 근데 나초는 사실 전문 센터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조금 멀티성이 훨씬 더 짙은 그리고 유형의 선수고 딱 봐서 엄청난 주전급의 굳건한 입지를 자랑한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는 만능의 어떤 백업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저는 뭐 바라는 아무래도 팀이 좀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라모스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다른 팀 유니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긴 한데 뭐 어쨌든 결별이 오피셜이 났고 라모스가 추후에 또 어떤 팀이랑 또 링크가 이어질지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한번 팔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